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지경 스카이 진학교육의 MMI 담당 유홍선 소장입니다. 자, 우리 저번 강의 1강에서 이제 우리 의대 전반에 대해 특히 서울대, 의대, 수의대, 치의대에 대한 인트로덕션에 대한 강의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두 번째 강의로서 이제 서울 2025학년 합격 대비 수의과 대학 MMI 전략에 대한 기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초 강의를 이용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또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진학교육의 2024학년도 기출 1강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MMI 의학계 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고3 수험생, 재수생, 반수생 또는 뭐 일반 대학을 다니시면서 수의학과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MMI 최고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서울대 팀 쭉 있고 인성, 적성, 그다음에 의학도가 되는 그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멀티 미니 인터뷰에 대한 기초 내용을 수의과 위주로 해서 강의를 먼저 시작해보죠. 오늘은 두 번째 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MI 면접 구술에서 뭐 엄청난 센 MMI. 자, 멀티 미니 인터뷰 중에서 멀티 미니 퍼스널리티 인터뷰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적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정신의학적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뭐 동종을 삼켰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죠? 또는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제 창궐하는 무슨 인수 공통 전염병, 그래서 메르스라든지 또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창궐했을 때, 자, 누가 과연 이것을 해결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바로 수의사들이죠. 자, 그래서 자, MMI 면접 대비 뭐 히포크라테스 선생은 가장 중요한 의학 계열이지만 MMI 드롤에서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학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수의대 먼저 강의하고, 자, 1단계 보시면 수의과 대학은 서울대 합격, 자, 19명입니다. 상당히 인원수가 적죠. 수의과 대학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경북대, 건국대 외에는 몇 개 대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세다는 거. 그리고 공부도 의대나 수의대나 만만치 않게 똑같이 공부하죠. 그리고, 자, 있지만, 여기 지금 1단계 서리평가, 그다음 정원의 2배수 정도 하고요. 서류 정적에서 100거다. 면접 구술이 100이다. 그러니까 면접과 구술. 그러니까 구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특히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의과 MMI 멀티미니 인터뷰 합격에 우선 모집단위 평가 내용 보겠습니다. 수의과 대학. 자, 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의학과 수의학이 무슨 차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의학은 그냥 닥터예요. 전문의가 있지만, 여기 우리 수의학과는 정확하게 영어로 뭐예요? 베테리너리 메디슨. 그래서 베테리너리언 말 그대로 인류 최초의 의사는 누굴까요? 바로 수의학자죠. 수의학자. 왜냐하면 동물, 말, 그죠? 전쟁에 필요한 말.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는 의사가 없고 무당들이 사람 치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의학에 손을 댄 사람들은 수의학이고, 수의학이 발달을 위해서 의학도 발달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질, 적성을 인석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 제시, 생명과학 관련, 아까 이제 인수, 공통, 뭐 여러 가지 질병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고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가 키우는 요새 애완이라고 안 그러죠? 반려동물에 뭐 이상한 걸 먹거나, 고양이가 바늘을 먹었거나, 아까처럼 우리 강아지가 동종을 삼켰을 때, 또 차에 치였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죠? 그래서 면접실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50분 내외를 진행하는데, 말 그대로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 시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중비님의 또 상황 판단, 가정적성, 그다음에 가치관, 인성, 이 세 가지가 모두 3일체로 물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자, 수시, 정시, 적성, 인성.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약간 스피드업화 되지만 결국은 다 의대예요. 그렇지만 물어보는 게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볼까요? 1번, 현대사회에서 수의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근데 나는 단순히 나는 동물병원 개업해서 돈 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겠고, 자, 이제 수의학이 어떻게 해서 발달했으면 어떤 식으로 수의학의 목적이 뭐며, 수의학의 종류,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발음하면 베테리너리 메디신 또는 여러분들이 베테리너리언이 되는 데 있어서,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정의를 내리면 외워두세요. 다 알겠지만, 자, 동물, 뭐 동물들이 여러 동물이 있어요. 산업동물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가축, 그냥 가축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공장을 옛날 들으면 소나 말을 갖고 뭐 날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산업동물, 그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군견도 산업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축들,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들, 이런 모든 동물들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한 학문을 우리는 수의학, 베테리너리언이라고 하죠. 그죠? 베테리너리 메디슨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거기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인수 공통 전염병. 이제 가장 중요한 인수 공통 전염병. 여기서 뭐 말로 하기 어렵지만 그 성병 중에 매독이라는 게 매독. 매독도 인수 공통 전염병. 저기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를 통해서 넘어온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방과 방역, 그다음에 환경 위생,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식품 위생입니다. 식품 위생. 그다음에 환경 생태계 보존을 위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수의학의 역할이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수의학입니다. 의학은 좀 다르죠. 의학은 지구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꼭 그런 전제 조건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형의학이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수의학은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생태계 보존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의학의 종류에는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기초 수의학, 임상 수의학, 그 다음에 예방 수의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초 수의학은 뭐 알다시피 수의, 생리학, 면역학, 그 다음에 뭐 수의 기생, 그죠? 우리 보면 횟집 가면 뭐 회 나올 때 그 기생충 나오잖아요, 그죠? 기생충, 그러니까 동물 기생충도 사람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가축 위생학, 그 다음에 가장 요즘 이제 AI를 통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의학 통계학. 그러니까 의사들과 수의사들이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수의학은 뭐 다 봤고, 그 다음에 예방수의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의 전염 예방, 그 다음에 수의 공중보건학, 그 다음에 수의 역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둬야겠죠. 자, 그래서 수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숙지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수의학, 임상수의학, 예방수의학, 이런, 그러니까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가 왜 꼭 수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경험상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뭐뭐 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동안 10몇 년 이상 동안 수의학과 이제 면접을 해봤지만 그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는 어려서부터 뭐 어떤 사건을 접했는데 뭐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게 본 게 뭐 동물원에서 누가 퓨마 탈출해서 뭐 이런 사건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놔서 수의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돈 벌려고 수의사가 되겠다. 뭐 솔직히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을 그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전쟁이죠 말 그대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의학을 전공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지금은 야 오래된 잊혀진 사람이지만 뭐 황우석 박사님처럼 동물 복제, 그죠? 그 다음에 장기 복제라든지 요즘 말하면 그 뭐 오가노이드처럼 해서 장기 복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사도 하지만 반드시 수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어야 한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냥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수의사책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요즘 말하면 이제 뭐 HACCP. 자,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HACCP. 수의사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발음은 좀 나빠요. HACCP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야, Hazard Analysis and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러니까 식품 위해 안전, 식품 위해 요소 중간 관리 기준, 식품 위해 요소 중간 관리 기준 누가요? 수의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십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동물에서 분유를 만들죠, 우유를 만들죠, 치즈 만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인수 공통 전염병이 걸리면 안 되겠구나 또는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노래. 그다음에 수의사에 대한 좀 역사적 연구를 했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알아들으면. 우리나라도 있지만 수의사 역사에 남은 거는 뭐 서양 역사보다 이제 동양 역사의 기원은 중국 주나라, 기원적이죠. 주나라의 그 직제인 주례의 천편관이라는 데서 왕궁의 우가, 군마, 그러니까 왕궁의 소와 말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례의 천편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가면 삼국사기 때 이미 나왔죠. 백제관제에서 약부, 목부, 마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사예요. 수의사. 그래서 그것이 일본으로 신무차나 전달돼서 일본에 수의학이 전달됐다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그 전식과 과거 급제에 수의학 박사가 있었어요. 고려 시대는 수의학 박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에 포함된 내용 중 특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기록 반드시 보죠. 생활기록 엉터리 쓰면 안 됩니다. 거기 나오면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해봤다. 수의학과 관련해서 어떤 실험을 해봤다. 또는 어떤 데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보고자 활동을 어디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보면은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서 인공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람과 비슷한 장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돼지죠. 그래서 돼지 간이라든지 돼지의 장기를 오가노이드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식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말 그대로 동물의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물을 잡아서 그 뭐 실험을 하거나 수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금지된 상황에서 지나가는 동물, 반려동물 아니고 그냥 이 동물 내가 하다가 한번 실험할 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윤리적 기준은 말 그대로 요거 대체. 자, 이제 동물보다는 대체, 뭐 3D 프린터로 해서 동물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그래서 3R 원칙이라는 이게 바로 윤리적 동물 실험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replacement, 대체죠. 감소는 뭐 reduction. 자, 이런 것도 숙제해 두시면 돼요. 개선은 뭐예요? refinement, 그죠? refinement. 자, 이런 것들을 이제 3R 개선해서 우리가 동물 실험 원칙 지키는 그런 특이사항 같은 거를 생각으로 기록돼서 다 외우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 감소, 개선, 3R 원칙, 무슨 준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숙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다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베테리너리 메디슨에 대한 기본 특징, 동물 등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한 학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생태계 보존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 공중보건학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아닙니다. 수의사입니다. 자, 제시문 2를 한번 보죠. 이거는 뭐 생물원에서 나오는 뭐 상리공생, 편리공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번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저도 이제 주말 농장에서 여러 가지 조그맣게 하지만 여러 가지 작물을 심지만 어떻게 보면 막 다 죽어요. 뭐 배추도 다 인무릎병으로 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애써 키우는 그 고추, 청양고추가 다 탄저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서로 말다툼을 해. 야, 올해는 약을 치자. 아이, 그래도 약 치지 말자. 그래서 약을 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해충. 그래서 뭐, 달팽이도 해충에 속하지만 아무튼 배추 보면 달팽이가 다 먹으면 정말, 좀 뭐랄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약을 좀 더 칩니다. 그래서 약을 쳤는데, 자, 보세요. 새로 개발된 살충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살충제 농도별 살충 효과를 비교해 봤더니, 자, 여기 이제 뭐 농도는 써 있지 않지만, 뭐 이 정도가 이제 50%, 한 20%, 100% 정도 쓸게요. 자, 살충제를 많이 쳤더니 둘 다 이제 해충의 생존 비율은 없어졌어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자, A 살충제는 처음에는 이제 별로 변화가 없다가 서서히 이제 살충 효과가 있고, 자, B 살충제를 보겠습니다. B 살충제를 보면은, 오히려 해충이 한 1.2배로 늘어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점점 급격히 감소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비살충제를 썼을 땐 처음에는 오히려 생존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었거나, 그 비살충제를 섭취하는 그런 해충들은 오히려 상생 효과가 있어서 상리공생이 되지 않았을까지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환경 저항이 심각해지겠죠. 환경재해 심각해지면서 급격히 멸종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효과는 누가 좋아요? 확실히 처음보다는 비살충제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근데 살충제를 일으키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태계 변화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답을 할 수 없지만 요 A, B 살충제 보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새로 개발된 됐고, 자, 살충제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죠. 아까는 A 살충제는 서서히 소멸되지만 B 살충제는 증가했다고 소멸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농도 기억에서, 자, 농도 기억 앞이죠. 초기에 살충제를 조금 뿌렸을 때 비살충제는 어떤 효과를 일으켰나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생물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뭐 상리공생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비살충제를 썼을 때 해충을 죽이지 않고 다른 해충이 아닌 다른 효소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 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 지원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자기 각각의 의견,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A 살충제가 낫고 B 살충제는 좀 약간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선택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1, 2에서 이제 정답은 없지만 답하는 방법, 구술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고 상황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본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물 실험 원칙, 금지사항 같은 걸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베테리너리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정확한 의미가 뭔지 숙지해서 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대 면접과 수의대 면접 거의 비슷하지만 MMI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환경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숙지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